반가워요. 네. 이렇게 환대를 해주니까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인권교육센터 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래의 혹은 좀 더 어린 친구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 인권에 관한 모임.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장면에도 제 친구들이 좀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인권은 바로 여러분들의 권리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이렇게 참여해 주실 거죠?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 첫인상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귀엽죠? 또요, 밝다, 또. 이뻐요? 네, 역시. 제가 기대했던 대답. 또요, 또. 좀 적어요. 네, 또. 어려 보여요? 맞아요. 저 완전 동안이에요. 제 몇 살이게요? 완전 동안인데, 예. 제가, 저의 밝고, 그리고 예쁘고, 어려 보이고,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네, 인권이라는 말을 만나서 그렇게 됐어요. 예, 제가 10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꿀꿀한 사람이었어요. 예, 세상에 재미난 것도 하나도 없고, 예, 하여튼 굉장히 저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좀 당당해 보이죠? 네. 그쵸? 당당한 사람한테 멋진 기운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게 인권을 만나서 그런 것 같고, 또 좀 저보다 한참 나이 어린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계속 만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젊은 기를 쏙쏙 빼가지고 이렇게 동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청소년 인권 그 무한한 가능성의 언어예요.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을까? 그걸 같이 한번 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활동을 같이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5분씩 이렇게 하셨죠. 2씩 짝을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분들이 펜을 잡으시고요. 펜을 잡으시고 여기 출발점 표시되어 있죠. 네, 눈을 감고 여기 이렇게 펜을 쥐고 여기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눈을 감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남은 짝꿍 있잖아요. 남은 짝꿍분은 친구가 여기를 쭉쭉쭉쭉쭉쭉 따라서 여기가 도착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잘 도착할 수 있게끔 말로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어디로 어떻게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2가지 규칙이 있어요. 2가지만 약속을 지켜주면 되는데 눈을 감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중간에 실눈을 뜨거나 눈을 뜨지 않는다. 이 약속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은 이분은 더 복장이 터지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게 답답해도 그러니까 친구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어떤 분은 막 종이를 자기 막 돌려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친구를 잘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약속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출발합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 그 시간이 짧게 느껴졌나요? 엄청 길게 느껴졌죠? 왜 그랬을까요? 안 보여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쉽게 느껴졌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짝꿍이 한 걸 보니까 엄청 이렇게 잘 동글동글 이렇게 잘 도착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눈을 감고 여행을 떠나셨던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께 먼저 여쭤볼게요. 내가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말들이 좀 도움이 됐다. 기억에 남는 말 있어요? 뭐요, 뭐? 아,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아, 위로 이런 말들. 예. 네. 그러니까 뭐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이나 아니면 쭉쭉 가라. 그게 왜 도움이 됐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내가 또 잘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좀 더 자신있게 쭉 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러면 이번에 안내해 주셨던 분들한테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상대가 혼란스러워 하더라. 이쪽으로. 네. 네. 예. 이쪽으로. 네. 그게 왜 혼란을 만들었을까요? 앞이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쪽이 어느 쪽이야? 자기 소리 나는 쪽이라는 건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 말들. 또요? 돌아. 이게 잘 이렇게 모르니까. 예. 예. 많이 잘 나눠주셨는데요. 이게, 이 프로그램 이름이 길 따라 삼천리예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삼천리를 가는 것만큼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잘 관계를 맺고 잘 소통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교장 선생님들 모인 연수 시간에 한번 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 서로 싸운다. 왜요? 왜? 답답해서. 여기는 싸운 사람 없었잖아요. 실제로 교장 선생님들, 그분들도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신 분이어가지고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교장 선생님이 옆에 짝이 되시 교장 선생님 손등을 찰싹 때리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가라고 그랬냐고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보니, 그 교장 선생님이 있는 학교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험악하겠죠. 그 밑에 있는 선생님들도 죽어나고 학생들도 죽어나겠다. 그걸 그 한 장면으로도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유쾌하게 이 여행을 즐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남들 위에 군림하고 가오잡는 일을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을 잘 가기 위해서, 서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서로 믿어주는 것. 아까 여러분들 쭉쭉 가라 이런 말들이 이렇게 가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고 안내하는 사람도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믿어주는 것,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선택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이쪽으로 와라 라고 했는데, 그 이쪽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 입장에서 어디냐, 이게 좀 이제 다르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이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안내를 해줄 때 자기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입장을 동일하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입장이 누구의 입장인지를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뭘까요? 말을 해서 이게 이쪽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쪽이나 오른쪽은 너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오른쪽, 왼쪽이야,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거를 얘기하면 되거든요. 혹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여행 가셨던 분 중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너가 말하는 오른쪽이 이쪽 맞아? 라고 이렇게 확인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언니들! 언니들 멋져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약속을 2가지만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눈을 감으시면 눈만 뜨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눈을 감고 가시는 분들은 이까지 다 드세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약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약자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기를 좀 더 물러서게 만드는 그게거든요. 그럴 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누구의 입장에서 선택되는 말이냐. 이거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긴 용기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누구의 입장인지를 서로 조율하고 서로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그 입장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예. 그 다음에 3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옆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쵸. 눈을 감고 여행을 직접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도나 이 사람의 감각,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을 해치지 않고 안내를 해주었을 때 굉장히 그 여행이 서로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 선생님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 동글동글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림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형 아시겠죠? 안내해 주신 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1cm, 위로 1cm,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안내하신 분의 목표는 뭐예요? 길을 벗어나지 않고 도착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렇게 따라간 짝꿍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완전 답답해서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여행을 눈을 감고 펜을 지신 분이 가신 게 아니에요. 옆에 안내해 준 사람이 대신 가버린 거죠. 네. 그런 걸 우리는 억압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억압을 당하신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서로 믿어주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누구의 입장에서 말이 선택되고 있느냐.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것. 3번째는 여행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명확히 하는 것. 요 3가지가 굉장히 이 여행이 즐겁기 위한 원칙 가운데 원칙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추어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서로 동등한 관계, 즐거운 관계가 되려면은 이 3가지가 같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한 기준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인권이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존중받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자신있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존중받는다는 게 인간에겐 굉장히 중요한 표지인데, 근데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아니요. 라고 하셨나요? 네? 너무 빡세다. 예. 그래서 뭔가 좀 내가 덫에 걸려 있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네. 내가 내 몸을 갖고, 내가 내 의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고등한 내가. 네. 어디를 가보려고 하는데, 곳곳에 장벽들이 있군요. 네. 가지 말라는 데가 너무 많다. 네. 또?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다. 입시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숨 쉬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깨고 다른, 청소년 시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요게 이제, 청소년 인권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자 했을 때 그 노예들이 했던 말이 뭘까요? 나는 사람이다 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청소년들이 자기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들을 좀 깨워보자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도 인간이다. 청소년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우리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거든. 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청소년 인권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도처에는 사슬에 묶여있는 여러분. 자, 어떤 것들을 그러면 청소년 인권이라는 말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될까? 어떤 생각으로 좀 지금의 관계들을 재구성해야 될까를 한번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머리가 곱슬거린데 너 자연머리야? 아니야? 파마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 어떠세요? 네. 갑자기 반말로 돌변하고 재수없게 그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방금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황했죠. 그리고 저 아까 뭐 밝고 사람 좋아 보이고 이런 느낌 확 달라지죠. 지가 뭔데 지랄이야 이런 느낌. 네, 이렇게 딱 얘기할 때는 저는 아까 이렇게 눈높이를 맞췄던 사람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해보려고 해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87년이 무슨 해죠? 87년에 있었던 대표적 사건. 5.18은 아마도 80년, 87년. 6월 민주화항쟁.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 부산 민주공원 이런 데도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죠. 87년에 그 사회적으로는 독재 정부를 이렇게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 일하는, 그러니까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좀 아까 정인이 같은 일을 편의점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당시에 노동자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민주노조를 만드는 그러니까 운동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대통령만 직선으로 뽑을 거냐? 학생 대표도 직선으로 뽑자. 그래서 학생회를 민주화하는 운동.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민주화가 그 당시에 사회를 뒤흔든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87년도에 울산, 여기 부산에서 가깝죠. 그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이 뭐를 얘기를 했냐면 두발자유 운동을 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그 노동자들 수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제일 바뀌었으면 좋겠냐? 라고 해서 1, 2, 3위를 정해봤는데 1위가 두발자유였고 2위가 임금을 좀 올려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더 일을 더 하면은 뭐 연장 수당이나 이런 거를 지급해라.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 현대자동차에 일하시는 분들도 두발 통제를 당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분들이 왜 근데 그 돈을 2위로 놔두고 두발 자유를 제일 먼저 요구를 했을까? 예. 네. 인권 침해니까. 예. 사실은 노동자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임금을 받는 것도 인권 문제예요.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다 인권과 관련한 요구를 낸 건데 이분들이 생각하신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도와줄, 보호해줄 조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걸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이 두발 자유는 머리를 멋내고 싶은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를 선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발 자유 운동을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두발 규제는 없어요. 남아있는 공간은
학교죠. 예. 그래서 요즘 그 청소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옥에서도 두발 규제 없다. 근데 왜 학교에서는 있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쌀 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2008년도에 서울에 있는 충암 중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요강을 들고 나와서 똥쌀 권리를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뭔 얘기였냐면 이 학교가 그러니까 화장실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학생이 2,000명이면 화장실 칸이 한 10개. 뭐 이래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전쟁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똥을 제때 못 싸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변비. 이거 얼굴 노랗게 뜨고 이거 건강에 치명적인 일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화장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막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진풍경이 이제 연출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똥을 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이제 학교 생활이 힘들어진 거죠. 근데 이 요강을 들고 나와서 차라리 요강에서 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똥을 누르는 것도 존엄하게 누는 게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누구네 집에 가보면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보면 그 집의 청결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문이 달린 화장실에서 너무 많이 재촉당하지 않으면서 청결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존엄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교직원 화장실은 문도 이렇게 문이 고장나면 제깍 고쳐지고, 예. 비데도 있고, 예. 그런데 학생 화장실은 걸핏하면 고장나고, 문이 고장나도 잘 고쳐주지 않고, 또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학생의 존엄성의 무게를 달리 판단하기 때문이죠. 네, 이거를 바꾸기 위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아는 친구는 그래서 학교에서 교직원 화장실 몰래 이용하기를 자기의 은밀한 저항으로 선택하는 친구도 있답니다. 어쨌거나 저게 저 똥쌀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좀 제대로 이렇게 좀 화장실 좀 잘 가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것도 내가 먼저 인간으로 인격이 있는 존재로 대접받고 싶다는 같은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발 문제를 얘기할 때 기민 몇 센치를 규제하는 게 더 합리적이냐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쉬운데 초점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머리를 내가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것이 사람에게 갖는 의미가 뭔가를 기억하는 게 마치 존엄하게 똥 쌀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가까운 이제 합천이라는 곳에 한 학교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두발 규정을 정하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는 학생회에서 그럼 너네가 알아서 두발 규정을 짜봐라. 선생님들은 간섭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와우. 우리가 한번 참여해볼 기회도 없는 학교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학교죠. 네,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왜 그걸 학생회에서 정하지? 그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정이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규정이 실제로 침해해서는 안 될 인권을 건드리는 규정은 아닌가. 아까 신체 포기각서와 마찬가지의 그런 계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갖는 게 인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체벌 관련한 얘기도 우리 같이 나눠봤었죠. 자, 여기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보세요. 엄격하게 체벌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열등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엄격하게 얻어맞는 존재는. 그래서 땡땡이 가진 권력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가 갖는,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정한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기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저분이 계셔야지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뼛속
느끼게 돼요.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규율. 규율. 교사? 예. 여기 원래는 주인님이시거든요. 네, 주인님. 이게 뭐냐면은 19세기에 농장주들이 노예를 훈련할 때 교본으로 삼았던 훈련 5가지 단계였어요. 자,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때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예 제도를 다룬 영화들 보면은 채찍질 당하는 노예들의 그 가혹한 고통을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오늘날 맞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네. 그래서 체벌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섞이지 않은 체벌은 괜찮다. 혹은 그러니까 뭐 손찌검이나 발길질하는 건 문제지만 매를 들고 규정에 맞게 딱딱 때리는 건 괜찮다. 그리고 너무 많이 때리지 않으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단 한 대로도 우리의 인격은 무너진다. 왜? 저 사람은 때릴 권리를 가졌고 나보다 주인으로 군림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방신기 팬클럽이 이런 광고를 실었어요. 동방신기 좋아해요? 네. 저 팬클럽 언니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동방신기랑 이 연예인들이랑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엄청나게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경우 많죠. 아까 정인이 사례처럼. 그래서 이 팬클럽이 나섰어요. 뭐라고 했냐? 그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동방신기는 인격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방신기는 불공정 계약이지만 돈도 그래도 막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렬히 그들이 원숭이가 아니라는 걸 주장해주는 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청소년들은 어떠냐? 학생, 알바생 이렇게 불리면서 법에 정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 저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죽을 사자의 44만 원 세대가 청소년들이다.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취약한 대접을 받느냐? 말이 안 된다. 우리도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일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장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영화. 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네. 저기 어떤 장면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날 폰을 다 빼앗길 것 같죠? 아까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규정을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이나 어떤 공간이든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만났어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장면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라거나 아니면 교권을 침해당하는 장면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휴대전화가 가진 수많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시죠? 네, 어떤 친구는 이거를 오락의 도구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친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신의 장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는 장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수업권 침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휴대전화 얘기를 하는데 휴대전화에는 이 무수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이 옳고 그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이 굉장히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맞죠.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자, 2008년에 서울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전국 동시다발로 교육감 선거를 해요. 아시죠? 네. 부산에서도 뽑죠? 네. 네. 자, 이번에는 포스터가 안 나와서 2008년 사진이에요.
7월 3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서울시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습니다. 나는 이제 한 후보의 이제 그 자기 이렇게 후보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죠. 예. 나는 이거 좀 구리구리하다. 좀 구린 점을 한번 발견해 주시죠. 만 19세 이상 서울. 만 19세 이상. 또. 교육감을 뽑는데 그 교육감의 효력을 지배를 받는 학생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그렇죠. 예. 저렇게 꿈꾸듯이 이렇게 좋은 교육감이 왔으면 이라고 꽃으로 이렇게 장식물로 등장하고 있지만 진정 왜 우리한테는 투표권이 없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나타났다. 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가 2008년에 나왔어요. 네, 해보세요. 네. 진짜 후보가 여기 왔다. 못 뽑으니까 나와봤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들의 현장 경험 풍부, 시험만 골백번. 네. 교육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재미있죠? 네. 실제로 앞에서 보는 거 보세요. 예. 이렇게 막 꿈꾸듯이 이렇게 장식처럼 동원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보통은 실제로 권리는 주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나 이 장면은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죠. 이게 딱 이렇게 개발라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 예, 요런 느낌.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소수의 흐름에 불과하다는 거. 예. 그래서 기호 1번 다니고 5번 다니고 0번밖에 될 수 없는. 예. 이거는 정말 퍼포먼스밖에 안 되는 이런 네. 존재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막 업주나 이런 사람들 어른들이 막 이렇게 쏟아낼 때 그만하소 말 못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네, 딱 잡을 수 있는 이 힘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권은 저걸 지향해요. 저런 모습을 사실은 예. 뭐 좀 시건방지다라는 욕을 시건방 춤만 있냐? 우리가 이렇게 자기 권리를 처음 얘기하는 사람은 시건방져 보이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게 사회의 상식이 되는 날까지 이걸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혹시 이분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시겠어요? 촛불소녀라고. 예, 광우병 그 쇠고기 반대 그 운동이 한참이었을 때 이 촛불소녀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여기서 좀 자기는 이거 좀 구리구리하다. 이상하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 그거 왜 구리구리해요? 좋은 말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리가 굳이 지켜줄 필요가 있나? 아. 알아서 지켜야지. 네네네. 예. 처음에 이 광우병 쇠고기가 위험할 수도,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촛불을 처음 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학생. 예. 예. 여러분들, 언니들이었어요, 언니들. 예. 여중생, 여고생. 예. 10대 소녀들이 제일 먼저 촛불을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전국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촛불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당당하게 요구한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런 구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때 우리들은 누구냐? 어른들이죠. 예. 얘들아, 우리가 지켜줄게, 걱정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좋은 말이에요. 도와준다고, 혹은 같이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는 건 좋은 말이지만, 어느새 청소년은 주인공에서 보호받는 대상으로 싹 이렇게 위치가 바뀐 거예요. 저거에 열받은, 저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낙서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어른들이 무슨 죄냐? 청소년이 지켜주자. 이렇게. 이런 말 못 들어보는 말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를 이 청소년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신문이나 방송들 많이 보실 거예요. 무서운 10대, 불안한 10대, 무서운 10대, 무서운 10대. 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죠? 네. 무서운 10대 여학생들 극군같이 절도? 정말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졸업생 뒤풀이 사건 막 했을 때도 세상 맞짱이다, 뭐 이렇게 무서운 10대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무면허에 대포차까지 이거 이제 무면허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10대가 많을까요? 20대가 많을까요? 30대가 많을까요? 40대가 많을까요? 10대보단 더 많을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표제를 바꿔볼게요. 무서운 40대 무면허의 대포차까지. 예. 요 말 들을 때 어때요? 우리한테 안 들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30, 40대나 이런 분들이 어떤 사회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집단이 그 세대로서 집단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몇 명이 잘못해도 무서운 10대라고 바로 이렇게 집단화되는,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촛불 집회 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소년아 모여라. 우리 권리 우리가 지켜.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화문, 서울에 이렇게 많이 모였던 촛불 집회 장소인데 광화문을 청소년 통행장 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을 제약하는, 권리를 빼앗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